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가볍게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문제 복습하면서 오늘 새로운 두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41번 문제에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죠, 1번. 두 번째는 42번 문제는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가입니다. 18m입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제 조명기구를 배강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밑줄 치세요.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 기구는 직접 조명 방식이죠.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하는가? 1.1배입니다. 이게 KEC 규격 기준으로 보면은 60A 이하의 불용단 전류라는 조건, 그 다음에 GD, GN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1.1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요거 없어도 요거였지만은 이제 구체화 하려면은 이렇게 적는 게 맞습니다. 44-1번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 따라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푸즈 GG의 용단 전류, 용단이에요. 용단 끊어지는 거.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단 전격 전류가 4A 이하인 경우이다. 2.1배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45번 문제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화 무전류 상태에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단록입니다. 46번 지중 전솔로 시설 방식이 아닌 것은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 여기 트라이식은 없죠. 그 다음에 오늘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 중 가장 알맞는 것은, 이게 화약류에 폭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에 줄을 쳐 주시고, 이거는 금속관 공사와 합성 수지관 공사밖에 없어요. 함정은 여기 합성 수지 몰드 공사가 있는데 아닙니다. 금속관, 답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이렇게 금속관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이제 새들이고, 나무에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새들을 사용한 거고, 실제 금속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위치 박스를 만들고 정크샵, 요게 지금 정크샵 박스거든요. 정크샵 박스를 만들고 그 콘크리트 탓을 전에 우리가 철근 배근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속관을 넣고 스위치 박스를 넣고 정크샵 박스를 넣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요. 막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면은 벽에 스위치가 붙어 있잖아요. 스위치, 우리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끼고 키고 할 적에 안에 이제 열어 보면은 거기 위에는 이제 금속관 공사로 연결이 돼가 그 내부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금속관 공사라고 합니다. 화약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파크에 의한 점화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케이블이 그
화석류 분말에 노출되지 않는 공사 방법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속관 공사나 합성 수지관 공사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금속관 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1번. 애자 사용 공사는 요겁니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나무에 보통 목조 건물에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버스도트 공사,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뭐 이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우리 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우리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책상과 책상에 이제 전선을 그 바닥에 전선을 이제 그 이제 전선을 이렇게 배선하는 경우 이게 바닥에 이렇게 매설해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합성 수시관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48번 문제입니다.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여기서는 파이프 커터죠. 파이프 커터. 그 오스터는 우리가 그 금속관에 나사산을 낼 적에 쓰는 거고요. 너가웃 펀치는 우리가 이제 그 철판 같은 데 구멍을 내서 이게 우리가 홀 작업을 할 적에 쓰는 겁니다. 그 파이프 커터는 이제 그 파이프를 잘라낼 적에 어떤 치수를 우리가 재가지고 그 치수만큼 우리가 이제 재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라낼 적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는 우리가 둥근 것들을 뭐 꽉 잡아주거나 할 적에 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오스터는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그 나사산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빽쭉하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나사산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노가웃 펀치. 그래서 여기 이 얇은 판을 이제 구멍을 낼 적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구멍이 뽕 납니다. 그리고 얘는 파이프 커터. 얘도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이프 렌치 같은 거로 이제 손으로 잡는 것보다 파이프 렌치 같은 거로 잡아서 얘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면 돌려주면서 여기 조절을 해주면은 얘가 조금씩 홈을 파면서 이제 이게 돌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파이프나 뭐 둥근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잡을 적에 쓰는 거고요. 이상 오늘은 그 47, 48번 문제를 이제 풀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 문제씩 풀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고 이게 쌓일 거잖아요. 뭐 이틀에 한 번 최소한 하려고 제가 하는데 쌓이게 되면은 이 문제가 나중에 되게 방대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기 설비 3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과목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전기기기나 이제 전기 회로를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 보는 능력들이 이제 빨라질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오잖아요. 41번서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내려오고, 혹시나 제가 이제 답을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두 문제씩 올린 영상에 문제 번호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또 거기에 그 영상에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공부해 가고 전기기능사는 이런 거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뭐 전기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나 아니면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부할 적에도 더 좋고, 그 위에는 상위 자격증인 전기기능장이나 기술사를 공부할 적에도 이런 자료들이 누적이 돼 가지고 머릿속에 쌓여 있다면은 공부할 적에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이게 좋은 말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좋은 글귀를 제가 이제 좀 받았어요. 이거는 그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오그만
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내용 설명한 거 중에서 좀 글이 좋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에서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통해 열려진 창문과도 같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문제 하나하나가 좋은 습관이 돼서 자격증 취득에 아니면 실무 이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